예, 안녕하십니까. 강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지금 그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제 그 2023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가 열리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그 세계 육상 선수권대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 뭐 100m 남자 100m 또 여자 100m 경기도 이미 결승전 파이널이 벌어졌고 이 육상이라는 종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스포츠 종목 중에서 기초적이고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도 이 육상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그 근대 올림픽에서도 바로 이 육상 종목이 가장 기본적으로 실시가 됐었죠. 이 지금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 한국 선수가 메달을 노렸었죠. 그 우상혁 선수라고 그 하이점프 높이뛰기. 근데 아깝게 6위에 그쳤습니다. 우리 아시아 선수, 특히 우리 한국 선수가 10위권 안에 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참 대단한 일이죠. 더구나 필드 종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육상에는 여러 종목이 있죠.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서도 가장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마라톤 종목이죠. 마라톤. 그래서 그 마라톤은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으로도 뭔가 그 유래가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유래는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와 아테네 전쟁 때 그 전투에서 그 아테네가 이겼다는 그 승전 소식을 그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서 그 전령, 그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그 아테네 평원을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령, 그 페이디피데스를 기리는 뜻에서 바로 근대올림픽 제1회, 근대올림픽 1896년 아테네에서 열렸던 그 제1회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종목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뭐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는 또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라톤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이 이제 42.195km 정말 뭐 2시간 넘게 그 정말 달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그 뛰어넘는 정말 가장 힘든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마라톤 경기가 그 마라톤 그 이제 경기 1896년 올림픽에서는 1896년 제1회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그 마라톤이 처음에는 여성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만의 스포츠였던 것이죠. 물론 올림픽 초창기에도 대부분의 종목이 남성만 참가했고 여성을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죠. 그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도 여성부는 없었습니다. 제2회 올림픽 때부터 이제 여성부가 이거 여성의 참가를 허용했는데 이 마라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이 2시간 넘게 달리는 뭐 초창기에는 뭐 기록이 3시간 넘었으니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남자도 하기 힘든 종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라톤이라는 이 종목은 여성이 하기에는 어렵다. 신체적으로 여성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통념이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른 마라톤 대회에서도 마라톤 단일 그 종목의 대회에서도
여성의 참가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여성의 참가를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4대 메이저 그 대회가 있죠. 뉴욕 마라톤, 런던 마라톤, 로테르담 마라톤, 그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이 4개 대회를, 마라톤 대회를 그 세계 4대 그 메이저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보스턴 마라톤이 가장 역사가 깊고 오래됐습니다. 1897년 4월 19일에 그 첫 대회가 열렸는데, 이 1896년, 그러니까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그 마라톤 대회를 보고 나서 그 미국의 그 대표팀, 그 올림픽 대표팀 매니저였던 존 그레이엄이 미국에서도 이런 마라톤 대회를 창설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보스턴의 이제 기업가의 도움을 받아서 1897년 4월 19일에 이제 제1회 대회 마라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성의 참가를 허용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스턴 마라톤이 여성의 그 금단이었다. 그러니까 장벽이 있었던 대회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1966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한 여성이 참가를 합니다. 그것도 몰래. 바로 요 사진, 옆에 요 사진, 이 사진 속의 여성이 바로 그 몰래 보스턴 대회에 참가했던 그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바비 깁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요 1966년 요 마라톤 대회에 몰래 참가할 때 나이가 23세였습니다. 23세. 그런데 원래 이 바비 깁이라고 하는 여성은 그 이 마라톤, 그러니까 달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척 좋아해서 이 여성이 이 마라톤 대회, 보스턴 마라톤 이 대회를 보고 나도 여기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열심히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966년에 참가 신청을 하죠. 그런데 여성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그 참가 신청이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합니다. 그래도 이 여성은 용기를 내서 참가하려고 몰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엔트리 넘버라고 하죠. 이 번호,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뒤에 남자는 번호표를 달고 뛰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몰래 뛰기 때문에 번호표가 없죠. 번호표가 없습니다. 그냥 검은색 나시 차림으로 반바지를 입고 뛰는데, 이 선수가 처음에 어떻게 이제 그 출발을 했느냐 하면, 일단 출발선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엔트리 넘버도 없으니까. 그래, 그 출발선 부근 덤불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땅 하고 이제 출발 신호가 나니까 여러 선수들이 이제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그 중간 그룹에 중간에 몰래 숨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달리다가 이 선수가 좀 이제 그 두려웠겠죠. 이거 중간에 혹시 이거 내가 적발이 돼서 쫓겨나는 것 아닌가. 특히 다른 남성 선수들이 나를 알아채고 이거 그 대회 관계자에게 얘기해서 내가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때 주위의 그 남성 마라토너 선수들은 오히려 이 바비 깁을 보고 오히려 대단하다, 장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회 달리는 도중에 뭐 대회 관계자에게 쫓겨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행히 이제 완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여성 뒤에도 남자들이 있죠.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결승선 직전에 이 바비 깁의 모습을 찍은 건데, 이 뒤에도 남성들이 있죠. 그것은 결국 이 바비 깁이 다른 남성들보다도 먼저 결승전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했죠. 이때 이 바비 깁이 이 피니시 라인에 들어온 시간이 3시간 21분 40초였습니다. 3시간 21분 40초. 근데 이 기록은 그때 참가한 남성들의 3분의 2보다도 더 빨랐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비 깁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그때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던 여성 선수가 이렇게 참가했다는 것이 이 당시 때도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결승전에 들어오고 나서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들이 좀 이렇게 이 여성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만 하면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바비 깁이 나는 단지 달리기를 좋아해서 마라톤을 좋아해서 이 대회를 이렇게 이 마라톤을 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비 깁이 1967년과 1968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는 이 바비 깁 말고 또 하나의 이제 여성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61번을 다는 이 여성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름은 캐서린 스위처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1967년에도 룰상으로는 여성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참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 스위처가 어떻게 이제 이 엔트리 넘버를 받았느냐? 남성인 것처럼 신청을 해서 엔트리 넘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 스위처도 남성인 척 해가지고 이제 레이싱을 하는데, 이렇게 도중에 이 캐서린 스위처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챈 대회 관계자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대회 관계자 이를 캐서린 스위처를 그냥 거기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주위에 있던 다른 남성 마라토너가 그것을 말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 대회 관계자를 제지를 해서 다행히 캐서린 스위처도 이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여성 마라톤의 여성 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여론이 일었겠죠. 그리고 또 이 바비 깁과 캐서린 스위처가 완주를 했기 때문에 이 마라톤은 여성이 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통념이 깨진 거죠. 그래서 결국 1971년에 여성의 참가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971년에. 그래서 197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룰로 여성의 참가를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197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8명의 여성이 공식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네,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 여성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스턴 마라톤 이 장벽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 바비 깁 그다음에 캐서린 스위처 두 선수 때문에 장벽이 깨지는데요.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그로부터 약 10년간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여성 종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성 종목이 생기지 않았다가 1984년 LA 올림픽에서 그때 처음으로 여성 마라톤 종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4년 LA 올림픽부터 마라톤
여성 종목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제 여성도 마라톤에서 이렇게 뛰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 그 육상 종목 중에서 가장 역사적 그 의미가 깊은 이 마라톤 종목과 관련해서 이 여성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다가 보스턴 마라톤 1966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바비 기비라고 하는 여성이 몰래 참가해서 결국은 그 장벽을 깬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방송에서 여러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